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학부 2기이고 지금 이제 아이디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김영달입니다. 저는 순수 항목보다는 조금은 이제 응용되고 공학이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공학으로 할 수 있는 과들이 쭉 있었는데 그때 가장 최신의 학문이 있었던 것이 전산학과라서 새로운 거 하고 싶어서 전산학과를 선택했죠. 도서관의 자리가 사실 모든 전교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 자리 차지하기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었는데 초창기에 거기 갔더니 너무 이제 저도 조금 좀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갔더니 뭐 이건 전제 뭐 영재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딸려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도서관에서 제가 한 2시 정도까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같은 학년인데 저보다 3살이 적었어요. 저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규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끝내고 들어가면 첫 마디가 오늘 일찍 왔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새벽 2시까지 공부해서 왔는데 일찍 왔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정말 그 안에서의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라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학부생활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기억 남는 것이 하나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 돼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카이스트 좋은 점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던 국책연구소, 그 다음에 그 일반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저기에서 뭘 할까라는 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선배한테 나 거기 가서 조금 일 좀 하게 해주라 라고 해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자력으로 지금으로 보면 뭐 인턴, 교섭 학생 뭐 이런 류인데 그쪽에 들어가면서 그 연구소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연구의 물들 그리고 연구 과제들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고 그것은 제가 향후에 제 자신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제 자신의 능력 이런 부분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면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요. 석사, 박사 때 과정에서는 제가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제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연구소 계시는 분들이 카이스트에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실무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개발 능력이 있다고 잘 봐주셨는지 그때 이제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연구 과제 중에 일부 외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 개인한테 줬고 제가 그게 벌써 한 25년, 30년 전인데 그때 아르바이트로 해서 연구소로부터 받은 아르바이트 금액이 1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석사, 박사 과정을 아주 풍요롭게 살았죠. 수업 듣는 것 중에 이군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수업 중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나의 경쟁력, 나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밖으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해줬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경쟁력이 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에서는 내가 좀 두각을 못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라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은 이군현 교수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운이 좋아서 융합 쪽으로 조금 일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산학과인데 전자공학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요 두 개를 같이 보는 쪽을 좀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이 SCI 논문지에 2편이 실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특허를 2개를 받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제 특허 한 2개쯤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알았나 봐요. 연락이 왔어요. 벤처캐피탈이에요.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좀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하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가서 상담할 거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나갔더니 특허 받은 게 있다며? 그게 그럼 사업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게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벤처 캐피탈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을 때 국내에서는 통용 안 될 때였는데 야 이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대단하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 내내 먹으면서 재테크는요 굉장히 아카데믹해서 이건 사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설득하는 그분은 자꾸 창업하라 그러고 나는 이제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창업의 어떤 환경은 대단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또 엄청 성장 리더십을 가지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이 돼서 기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기업을 할 때 목표는 딱 그거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우리의 제품을 어떤 특정한 분야지만 그 분야의 글로벌 넘버원 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요게 창업의 동기였고 그 다음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창업,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요람이죠. 지금 뭐 워낙 많은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왜 카이스트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좋아서 아니면 창업에 대해서 뭐 이미 이제 성공 그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면 할 수 있어서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때 창업에 대해서 뭐 지원센터도 좀 만들고 그 당시에 했지만 그 지원센터가 뭐 다른 학교에는 없었냐? 다 있었어요. 근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배출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창업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는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열정으로만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뭐 페이스북에 주크버그가 정말 천재인데 그러면은 거기 있는 하버드에 있는 사람이 주크버그 같은 사람이 뭐 한둘 있었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기회가 많이 오듯이 카이스트가 아마 그런 일을 자기가 꿈꾸고 그림 그리고 했던 부분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실력치를 쌓아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지원제도나 뭐 멘토링 시스템 이거는 저는 부가적인 거다. 왜 카이스트가 이렇게 했냐면 굉장히 풀어줬어요. 제한시키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벤처 하라고 너 이거 하면 뭘 지원해 줄 거고 너 이거 하는데 이걸 거고 이 아이디어 이런 그런 식으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나를 실리콘밸리에 뚫어놓은 게 다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이제 저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매주 세미나 해야 되는데 세미나 어떻게 됐어? 이런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네가 하는 역할이 연구실 안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고 그거는 다는 아니지만 카이스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오픈돼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그게 지금의 벤처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환경 아니겠느냐라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제가 다닌 게 벌써 30년 넘어서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벌써 25년 전에 이제 또 졸업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때 제가 카이스트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부분은 카이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섭득할 수 있었던 그런 선지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이 지금의 나와 또 많은 카이스트인들을 우리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워나갔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일반화가 되고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이거는 카이스트의 원래 존재 가치에서 저는 멀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카이스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70년대 대학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수성과 사명감, 그리고 80년대 학부가 되면서 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수성 부분들이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정신까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일반화되고 너무 보편화되면 그런 부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카이스트의 존재 가치 자체에서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학교로 계속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